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머니플로우입니다.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있으신가요?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에 1,0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0대에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40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고 돈이 저절로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습관과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목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참고로 오늘 영상 끝에는 제가 직접 만든 가계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세요. 게다가 지금은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정짓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자금은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와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정도의 자금만 있어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월급 받으면 바로 사라졌습니다. 명품, 여행, 외식 상당히 행복했지만 통장은 매번 바닥. 그러다 어느 날 몇천 원인 이 통장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1,000만 원 모으기를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먹은 방법과 지금도 추천하는 방법만 전해드릴게요.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출 통제, 새는 돈 막기. 두 번째, 수입 늘리기, 부수입 만들기. 세 번째, 금융 습관, 자동 저축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그치만 저희는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지출 통제와 금융 습관, 평소 소비 습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꿀팁 받아가세요. 실전 첫 번째 전략은 지출 줄이기입니다. 우선 고정비부터 30% 줄여보세요. 통신비, 인터넷, 요금제. 요즘 내 요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비를 줄인다면 더 좋고요. 자, 다음은 변동비 50% 절감입니다. 한 달만 가계부를 써도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카드 내역을 쭉 훑어보시면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은 주 1에서 2회로 줄이고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 생각보다 많이 절약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목표 금액이 모이기 전까지 큰 지출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새 모델이 나왔다. 노트북 서피스 프로가 탐난다.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월급보다 비싸죠. 해외여행이라든지 명품 쇼핑도 이번에만 하다 보면은 단기 목표는 무너지고 속도가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도 첫 한 달이 중요하잖아요.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000만 원을 모아두면 그 다음부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예전 소비 습관을 유지한 채 저축하려는 것도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멤버십은 즉시 해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축액이 불규칙해지고 목표 시점은 계속 밀립니다. 또 신용카드 무분별 사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겉으로 보기엔 혜택 같지만 사실은 소비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카드는 월 30만 원을 써야 연회비 할인 이런 조건을 걸죠. 그게 바로 카드사의 상술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서 저축 여력이 줄어듭니다. 목표에는 반드시 기간을 설정하세요. 언젠간 모으자는 계획은 실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개월 안에 1,000만 원처럼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두세요. 월급을 받으면 저축 먼저, 소비는 나중에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활비, 소비를 먼저 쓰고 남는 돈만 저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목표 금액에 못 미칩니다. 또 하나, 비상금 없이 올인 저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처럼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결국 저축을 깨게 됩니다. 최소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별도의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자, 할인 쿠폰에 속아서 지출하는 습관도 조심해야 됩니다. 70% 세일이라서 샀다. 사실 안 사면 100% 절약이죠. 저도 최근에 헬스장을 등록하려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 4개월에 4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필요한가 라고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4개월에 40만 원이라고 할인 쿠폰에 속아 지출하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70% 세일이라서 샀다. 사실 안 사면 100% 절약이죠. 저도 최근에 헬스장을 등록하려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 달에 15만 원, 7개월에 40만 원이었는데 고민하다가 한 달 먼저 해보고 7개월을 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가를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소비 자극도 줄이세요. 명품, 여행, 먹방, 콘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지출 욕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SNS에서 이런 콘텐츠 노출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자, 실전 두 번째, 수입 늘리기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부업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평일에 투잡을 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하루만 알바를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만 일하면 한 달에 36만 원보다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는 꼭 해보세요. 한 달에 최소 한 건만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부담도 적습니다. 6개월 이상 안 쓴 물건이 있다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올려서 현금화하세요. 집도 정리되고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자, 또 하나 재능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잘하면 회화 과외를 할 수도 있고, 또 재테크 경험이 있다면 기초 강의나 상담을 해줄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수입이 늘었다고 전부 저축에 넣지 말고 비상금은 꼭 따로 챙기세요. 자, 마지막 실전 세 번째, 금융 활용입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은행 상품이죠. 여기서 잠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알고 가실까요? 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맡겨두고 일정 기간 후 찾는 저축입니다. 한자로 맡길 예자고요. 영어로는 디퍼짓.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1년 예금하면 1년 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죠. 반면에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1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죠.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연이율이 같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은 전체 금액에 처음부터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목돈이면 예금, 월급에서 모은다면 적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금을 드셔서 1,000만 원 만드시고 그 금액으로 예금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금융활동이 있는데 적금이나 CMA 자동이체, 단기 채권형 ETF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에 1,000만 원 플랜을 짜보면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고정비를 절감해서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50만 원 절약되고, 변동비를 절감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절감, 그래서 50만 원 절약되고, 부수입으로 월에 과외나 알바 그리고 배달했을 때 부수입으로 한 7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한다고 하면 총 저축 가능액이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약 1,020만 원이 달성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000만 원을 먼저 모아야 한다면 지출 통제, 수입 늘리기, 금융 활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000만 원 모으기는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오늘부터 도전, 우리 함께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목표 금액을 남겨주시고 가계부도 꼭 받아가세요. 이렇게 저축 전략을 세워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산 컨설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